네, 이번에는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 문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반복을 하고 싶은 어떤 문장을 반복 처리를 해주는 거죠. 여러 번 똑같은 문장을 실행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문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똑같은 문장을 반복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 for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이 콜론이라고 하는 세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하고요. 한 줄에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 조건, 실행 문장은 사용자가 의도한 것을 표현하도록만 설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for,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i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i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반복을 하고 싶은 조건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5, 3, 2, 5, 3, 7, 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들의 길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역할은 무엇이냐면 지금 요 한 줄에서 있는 의미는 4번 반복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반복을 할 때 사용되는 값은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5, 처음에 5, 그 다음에 3, 7, 2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print hello라고 쓰면 이 5372라고 하는 값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회전에 필요한 어떤 값들을 나열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hello라고 하는 문장일 뿐입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보면 hello가 4번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5개를 만들어 보면 그때는 5번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라고 하는 건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변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이 for문 안에 있는 문장들의 변수로서 삽입하여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hello i라고 하면 hello 5, 3, 7, 1, 2 라고 하는 이 나열되어 있는 값들을 그대로 한 번씩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의 역할은 i의 변수 i에 저장되는 값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for가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반복 획수 지정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는 이 나열하는 숫자를 그대로 한 번씩 실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수가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for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for i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변수를 쓰고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print 여기에 i라고 표현을 하면 이때는 이 10이라고 하는 counting 그 나열하는 값들이 0부터 9까지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개가 0부터 9까지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의 역할은 반복하는 횟수를 지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10이라고 써 있으면 10보다 적은 하나의 값 10보다 1 적은 값이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종료 지점, 종료 값이 무엇이냐 x라고 했을 때 그 x 더하기 1을 range의 값으로 입력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이 0이라고 하는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시작은 0에서 10까지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 range는 3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 것은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최종 도달해야 되는 종료값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값 하나만 쓴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3에서 10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시작값이고 종료해야 되는 값이 10, 그러니까 9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콜론이 없고 그 다음에 프린트 i, 네, 이게 없었습니다. 다시 해보면 자, 시작값이 3 그리고 10까지, 그러니까 10 전까지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for문에 사용되는 이 range의 세 번째 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법은 for i in range 30, 그 다음에 3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세 번째 값이 하는 일은 3부터 3씩 떨어진 위치의 값을 사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3 더하기 3 한 결과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369, 3부터 3씩 증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종료가 10 전, 그러니까 9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의 횟수 지정하는 방법, 레인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한번 이 for문을 사용을 해서 구구단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은 1 곱하기 1은 1, 그 다음에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복에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일단 1단부터 5단까지만 하는 걸로, 4단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j in range, 곱셈에 대해서는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곱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i, j, i 곱하기 j.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그 숫자들만의 나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포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한 줄에 구구단 계산한 것 결과가 하나씩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int table for i 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for문을 두 번을 썼고, 그 다음에 for문에 필요한 건 인덴트인데, 이 실행 문장이 보시면 인덴트가 되어 있죠.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들여쓰기의 깊이가 항상 for보다 한 칸 더 밖으로 나가 있는 꼴인데, 이 두 번째 프린트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두 번째 for문의 시작 위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안쪽에 있는 for문은 이 프린트 문장 하나만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for문이 이 프린트 문을 출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for문에 들여쓰기 된 모든 문장들을 출력을 한다,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able for 1, 2, 3, 4까지 이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 이 for문이 먼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문장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able for i가 멀티플리케이션이 끝난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table for i가 먼저 나오도록 하려면 이 문장을 잘라내서 이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table for i가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인덴트가 들어있는 이 두 개, print와 for가 한 묶음으로 for문 밖에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for문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프린트 문장은 안쪽에 있는 for문에 엮여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칸 줄바꿈을 해서 좀 더 가독성을 좋게 만들어 보려면
여기에 print라고 이렇게 써보면 결과적으로 print for print라고 하는 것이 한 묶음, 바켓에 있는 for문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 한 줄 print 곱셈의 실제 계산하는 부분이 안쪽에 있는 for문에 해당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이 한 줄이 비어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for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습니다.